무대 위에서 술자리 끝날 무렵 사회적인 오빠가 외쳤다. 노래하러 가자. 술에 취한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서 다음 장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오빠는 이어서 말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너희들은 노래 안 해도 돼. 노래하러 갔는데 노래를 안 한다면 뭐 하러 가는 걸까? 답이 천천히 돌아왔다. 노래 안 하면 그냥 앉아서 보세요. 그뿐이죠. 오빠가 광고한 쇼는 매우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 쇼는 서울 원해동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열렸다. 방에는 TV 화면 하나와 2개의 큰 테이블이 있었는데 한 테이블에는 이미 음료수, 과자, 과일, 사탕이 준비되어 있고 다른 테이블은 비어 있었다. 이곳에 자주 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라서 노래방에서의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즉, 무용수들의 옷을 벗기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병의 맥주를 마시거나 2번째 술을 주문해야 했다. 또한 손님들은 무용수들에게 돈을 건네며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한 장 한 장 떨어져 나가는 물건을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함께 온 친구들은 농담을 하며 다양한 행동을 했고 그러나 방에서의 Z 단계는 금지되었다. 매 노래 후 무용수들은 테이블에서 땀을 닦고 급히 옷을 올리며 손님 옆에 앉았다. 가난, 그것이 그들의 몸을 묶는다. 투이엔고츠는 그녀의 예술적 이름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했다. 그녀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그냥 이 이름이 좋아서요. 이 말은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님을 암시하며 또한 그녀는 자신의 본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타냈다. 엔고츠는 자신이 거의 2년 전에 이 어두운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외모는 아직 젊고 향수 속에서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묻자 20살도 채 되지 않은 그녀는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돈 벌려고요. 8학년밖에 못 다닌 내가 어떻게 하면 매달 10트리우통을 보내서 엄마가 2 동생을 키울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엔고츠는 자신이 후강에서 왔고 거기선 아직도 매우 가난하다고 했다. 할머니와 아버지는 쌀밥만 가지고 살고 나는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하노이로 가서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그 일은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것이 나를 도시에 있는 찬란한 불빛으로 이끌었고 그 불빛은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누나의 권유로 하노이로 마사지 일을 하러 갔다고 했다. 엔고츠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허락을 받았고 그 후 하노이로 가서 향수와 화장의 길을 시작했다. 티란 카찬 길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여직원들과 친해졌고 어떻게 돈을 빨리 벌 수 있을지 알게 되었다. 친구의 소개로 그녀는 춤추는 업소로 전업하게 되었고 그곳은 불빛이 반짝이고 활기찬 음악이 흐르며 무대는 노래방 방 한가운데에 놓인 테이블이었다. 타리 무대에서의 시작, 투이둥은 23세로 이미 이 업계에서 꽤나 경험이 많다고 자부하는 다른 여직원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도 투이은곳과 비슷했지만 둥의 이야기는 더 많은 파란만장한 경험을 담고 있었다. 둥은 티엔기항의 마이토 출신으로 4남매 중 첫째였다. 그녀는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고 그 후 미토 버스 터미널에서 일을 하며 가족을 도왔다. 둥이 고향을 떠나 하노이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건 14살 때였다. 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부두에 보내서 커피 장사 도와주게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내가 예쁘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1년치 돈을 미리 줬어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많은 남자들이 나를 따라다녔죠.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쁜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나는 그런 남자에게 내 처녀성을 잃었어요. 그 남자는 꿀처럼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했죠. 그 후 둥은 다시 미더로 돌아가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둥은 말합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나는 그냥 레스토랑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돌아갔죠. 그 술집이 그녀의 인생이 추락하기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1년 동안 품격 회복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정말 어리석고 무지해서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1년 동안 가족이 나를 찾아왔죠. 18살이 되자 둥은 품격 회복 훈련을 마치고 집을 떠나 호치민시로 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결심하고 정당한 일로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호치민시 육구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았고
또 한 번 사랑에 덫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쏘간 남자가 그녀의 감정을 빼앗고 그녀가 모은 적은 돈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큰 충격과 돈이 없어진 상황에서 둥은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가게에서의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잘못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팁을 주지 않아요. 잘못하면 관리자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손님이 그녀를 태워주었고 그때부터 둥은 나이 많은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둥은 마사지 일을 그만두고 그 남자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집세도 내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는 편안히 자고 가끔 시장에 가서 밥을 차려주거나 남편처럼 그를 맞이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남자와 함께 클럽에서 춤추기도 했습니다. 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연애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관계였죠. 하지만 그 연애 덕분에 저는 춤추는 곳에 익숙해졌고 번쩍이는 불빛에 익숙해졌어요. 남자가 떠난 후 저는 공식적으로 춤추는 여자가 되었죠. 하루 종일 춤추는 여자의 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푸엉, 또 다른 이름으로는 푸엉 콩, 21살 까오방 출신이다. 푸엉이 나에게 물었다. 나를 왜 푸엉 콩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입술이 콩처럼 휘었으니까. 아니야. 내 엉덩이가 콩처럼 생겼잖아. 사람들이 말하길 엉덩이가 예쁜 여자들은 성적 매력도 강하고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운도 좋대. 그런데 내 인생은 그런 엉덩이를 이용해서 돈 많은 놈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야. 푸엉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16살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학교를 그만둔 푸엉은 우울함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까오방 시내 시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한 이웃 여성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2년 만에 만나게 되었지만 품위 있는 옷과 고급 액세서리로 빛나는 모습이었다. 푸엉은 그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궁금해했다. 그 여성은 말했다. 서울로 와서 1년 정도 일했어. 배서 일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벌었어. 푸엉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30만 원이요? 언니, 성매매를 하세요? 그 여자는 화를 내며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매매라고? 나는 손님을 맞이하면서 조금 춤추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면 팁을 받는 거야. 꼭 자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만 원도 벌 수 있어. 너처럼 예쁜 애는 몇 달이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게. 푸엉은 그때는 거절했다. 그 돈은 쉽게 벌리는 게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푸엉은 어머니가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푸엉에게 아무 말도 없이 올라가서 방에 들어갔고 푸엉은 조용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밤 11시 푸엉은 전화를 걸어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을 알렸다. 이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서울에 도착한 푸엉은 친구의 소개로 민기우를 만났다. 민은 유흥업계에서 큰 손이었다. 처음 만난 민은 푸엉에게 물었다. 너 처녀냐? 처녀라면 아주 좋다. 일단 집에서 며칠 쉬면서 서울을 구경해. 10일 뒤에 내 처녀성을 팔아줄게. 그럼 20만 원을 주겠다. 몇 가지 필요한 것도 도와줄게. 민의 소개로 푸엉은 빠르게 변신을 했다. 춤과 외모가 변하자 푸엉은 자신감을 얻고 점차 성매매 업계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벌고 여러 명의 손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느꼈다. 푸엉은 이야기했다. 이 일을 3년 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미용실이나 스파를 열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노래방 스트립 클럽 문제 해결 많은 전문가들은 노래방, 나이트클럽, 배에 대한 국가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들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문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업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을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나이트클럽과 바의 가장 흔한 법망을 피하는 방법은 카페나 레스토랑과 같은 합법적인 영업장으로 등록한 후 고의로 나이트클럽이나 바처럼 설계하여 강력한 음향기기와 앰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바나 나이트클럽처럼 운영되는 것입니다. 허가된 나이트클럽, 바, 노래방의 경우 업주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 파악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여 정부 기관 앞에 대기시키고 점검이 있을 때마다 이들이 즉시 알림을 받아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할 때 관련 당국은 대체로 많은 인력을 동원하지만 종종 경미한 위반 사항만을 적발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시간 초과,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 사용, 마약 사용 방지에 대한 관리 부족,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항만 적발되곤 합니다. 바와 나이트클럽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행정처벌이 과해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 위반으로는 사업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방, 나이트클럽이 제대로 된 의미로 건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먼저 사업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장을 정비하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영업장을 단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과 문화사회 검사팀이 협력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히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은 중요한 지역에서의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마약 밀매와 매춘 알선 등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여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나이트클럽, 바, 노래방에서 숨어있는 범죄 조직을 단속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을 전파하고 홍보하는 작업을 강화하며 노래방, 바, 나이트클럽의 사업이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 건전한 오락 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